나이차를 무색하게 만들 만큼 미모라던지 누님의 여성스러움이 바깥 동네까지 소문이 나서 유명세를 떨치던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는 이 정도만 설명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랑은 우연찮게 친해지게 되었고 저도 솔직히 이 누님하고 잘해보고 싶은 흑심이 더 커서 누님하고 자주 만나거나 했지요. 그런데 같이 술 마시다가 한참 분위기가 좋았는데 옆자리에 싸움 좀 한 가닥 할 것처럼 보이는 테이블이 있었는데 자꾸 저희 쪽을 흘끗흘끗 쳐다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누님 정도 되는 미모의 여자가 저랑 있으니 시비를 걸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부러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정도면 누님 꼬셔서 자기들이 놀려고 했을 수도 있고 이유는 모르지만 시비가 붙었는데 누님이 정색을 하면서 받아치더니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누님이 아무리 운동을 좋아하고 관리가 되었어도 남자를 힘으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결국에 말싸움이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는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바락바락 소리 지르며 대들더라고요. 심지어 얼굴을 한 대 맞아서 코피가 흐르고 있는데도 누님은 겁먹지 않고 오히려 더 세게 달려드니 그 남자들도 잘못 걸린 건가 싶어서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하다가 그냥 내빼버릴 정도였거든요. 아름다운 외모와는 다르게 깡도 있고 성질도 더러운 누님이었던 겁니다. 저는 감당 못할 거라는 생각에 그날 이미 마음을 접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이 누님은 오히려 처음에 그렇게 달려들다가 갑자기 자기에 대해 더 이상 관심 없는 듯 행동하던 제가 오히려 더 끌리기 시작했나 봅니다. 또 괜히 같이 술 마셨다가 시비가 붙으면 어쩌나 싶어서 최대한 피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 누님의 집요함이 이겨서 결국 다시 만나게 되었지요. 이 누님이 술 하나만큼은 또 끝장나게 마십니다. 저도 어디 가서 주량 예약이 나오면 빼지 않는 사람인데 이 누님하고 마시면 날이 밝을 때까지 계속 마시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런가 적당히 마셔서 기분 좋으면 좋은데 이 누님 성격상 상대방이 술을 뻗는 걸 못 보면 자기가 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누님하고 결국 그렇다 할 추억도 못 만들고 맨날 술 먹다가 둘 다 서로 뻗어버리지를 않으니 그냥 날 밝으면 헤어지고 그런 식의 만남이 잦았습니다. 그렇게 만나면 저는 다음 날이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해서 한동안 이 누님하고 만남을 또 피하게 되었지요. 그러다 우연찮게 오랜만에 누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보고 오랜만이라고 잘 지냈냐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이 누님의 미모는 안 보는 동안 훨씬 더 무르익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돼서 보니 여름은 여름 나름대로 이 누님의 자신감이 돋보이는 패션 덕분에 시선을 위로 향해야 할지 아래로 향해야 할지 싶더군요. 또 만나자마자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옛날 이야기하면서 한두 잔 나누다 보니 벌써 새벽 2시가 돼 어차피 이 누님은 술을 더 마셔봐야 취하지 않을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서 그냥 제가 술 취한 척하고 일찍 들어가 봐야겠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제가 술이 안 깨서 피곤할 일은 없을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누님은 왜 벌써 들어가냐고 하면서 오랜만에 보니까 술이 많이 약해졌다면서 저만큼 술 마시는 사람도 찾기가 힘들다고 정 피곤하면 장소를 바꿔서 마시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누님이 혼자 사는 원룸에서 더 마시다가 정 힘들면 거기서 자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엔 더 마셔봤자 끝이 안 날 술자리일 텐데 무슨 의미인가 싶다가 생각해보니까 장소가 누님이 혼자 사는 원룸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지 않나 싶었지요. 그때부터 자꾸 누님이 입고 나온 민소매티나 짧은 반바지가 계속해서 제 시선에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누님이 사는 집으로 향했죠. 집을 가보니 누님처럼 화려하게 해놓고 살 줄 알았는데 별로 꾸며놓지도 않았더라고요. 군데군데 치우기 귀찮아서 대충 물건을 쑤셔박아 놓은 곳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정리가 아예 안 되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거실 겸 주방에 두 사람이 마주 앉으면 꽉 차는 식탁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님 등 뒤로 누님의 방이 시야 안에 들어왔는데 사람 겨우 하나 누워서 잘 법한 침대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은근슬쩍 누님을 떠보고 싶어서 곧바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누님 침대가 작은데 두 사람이 저기 누울 수 있어요? 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누님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면서 미쳤냐고 당연히 한 명이 바닥에서 자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내심 아쉬운 마음과 동시에 심장은 점점 더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님은 덥고 자는 이불이 없어도 괜찮겠냐 묻더군요. 어차피 무더운 여름이라 그냥 자도 문제없을 것 같다 해서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더니 누님이 방에 들어가서는 침대 위에 덮고 자는 이불을 바닥에다가 깔더군요. 그러더니 누님이 저보고 너는 침대에서 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누님한테 양보할 필요 없다고 어차피 나는 군대도 다녀와서 바닥에서 자는 게 익숙하다고 했죠. 그러니 누님이 자기도 바닥에서 딱딱하게 자는 게 더 좋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안 그래도 허리가 아파서 자주 바닥에 내려와서 잔다고 하더라고요. 누님한테 허리가 아프면 더욱더 침대에서 자야지 했는데 침대가 방구할 때 집주인이 옵션으로 넣어준 거라서 엄청 싸구려 침대라더군요. 그래서 여기서 누워서 자면 오히려 허리가 더 안 좋은 것 같다고 하면서 말이죠. 괜히 술 마시다 말고 침대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누님은 제가 술을 더 마시는 게 아니고 잠을 자겠다고 이해한 것 같습니다. 침대를 양보해주고 저보고 먼저 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혼자서 좀 더 마셔야겠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일단 제가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 침대에 누웠는데 그 상황에서 잠이 오면 남자겠습니까? 온갖 생각에 정신이 혼미하더라고요.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 미리 상상만 펼치고 있는데 정말 1시간 정도는 상상만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듯 싶었을 때쯤 누님이 거실 겸 주방에서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건지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누님이 혹시 술 취한 척 내 옆으로 눕지는 않을까 싶었는데 진짜로 바닥에 눕는 겁니다. 물론 이 상황도 머릿속에서 벌써 시나리오를 만들었던 부분이라 당황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잠자다가 뒤척이는 척하면서 살짝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누님한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이 침대가 진짜 별로인 것 같다고,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요? 그러니까 누님이 내 말 맞지? 하면서 딱딱한 바닥이 훨씬 좋다고 하면서 저보고 한번 바닥에 누워보라는 겁니다. 여름이지만 보일러를 켜놔서 바닥이라고 그렇게 차갑지가 않다고 하길래 허리가 뻐근한 척 하면서 슬쩍 누님 옆으로 누웠지요. 그런데 누님이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제 쪽으로 몸을 빙글 돌리더라고요. 얼굴이 거의 코가 마주 닿을 정도로 가까이 와 있는데 그 순간 정말 숨이 멎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이 누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예쁘기는 예쁘더라고요. 그러더니 누님이 그럼 바닥에서 자라고 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누님이 일부러 나랑 밀당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데 나 혼자 오버하는 건지 싶더군요. 솔직히 그 상황에서 잠이 더 오겠습니까? 누님은 저를 별로 신경도 안 쓰는 듯 한 5분도 안 돼서 새근새근 숨소리만 들리는 게 그냥 잠에 든 것 같았습니다.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님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데 제가 옆에 누우면 딱 맞겠다 싶을 정도로 침대 한켠에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성질 더러운 누님과 솔직히 이 상황까지 올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마음만 먹으면 닿을 자리에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 누님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 누님 성격을 아는데 괜히 잘못했다가 고소를 당해서 큰 난리가 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결국 포기하고 다시 바닥에 누웠지요. 떨림에 오지도 않는 잠을 청하며 뜬 눈으로 버티고 있는데 침대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더니 누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가 그렇게 대범함이 없어서 어디서 밥 빌어먹고 살겠냐고 하면서 이젠 자기가 못 참겠다며 바닥으로 내려오더군요. 집에서 같이 술 마시자고 할 때부터 신호를 준 거였는데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고 타박하더라고요. 결국 누님의 고백 덕분에 서로에게 끌렸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죠. 사실 얼굴만 예쁘지 성격이 더러워서 안 되겠다 싶었던 누님이었는데 막상 제 팔을 베고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 다른 여자들과 별반 다를 것도 없고 오히려 미모만 따지자면 훨씬 더 예쁜 사람이었으니 괜히 인생의 승리자가 된 것 같더라고요. 제 예상대로 누님이 주변에 누님하고 어떻게 해보려는 남자들이 많은데 오히려 제가 그때 일찍 누님에 대한 마음을 접어서 그게 의외로 누님한테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누님도 은근히 계속 제가 누님을 좋아하도록
마음을 돌리고 싶었던 것이었고, 그러다 이런 기회까지 생기게 된 거죠. 그날 이후로 누님하고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만, 누님에서 내 애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 성격이 어디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소한 일에도 사람을 잡아먹을 듯 싸움을 거니 솔직히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서 만남을 오래 이어갈 수는 없었어요. 누님이 순종적일 때는 딱 둘이서 함께 있는 그 시간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것만 두고 보고 살자니 솔직히 누님 성격을 제가 이겨먹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헤어지게 되었던 거죠.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아직도 그 누님보다 아름다운 여자는 제 역사에 없습니다. 누님하고 데이트 다닐 때도 기고만장해져서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녔는데 그런 부분이 못내 아쉽기는 하더군요. 그래도 그 누님도 이제 나이도 먹었고 시집도 진작에 갔을 텐데 그 성질 죽이면서 잘 지내고 있는지 아니면 결혼을 해서 남편도 저한테 했듯이 휘어잡고 살고 있을런지 그거 하나는 궁금하긴 하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